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지스 2.0의 1차 의료 만성질환 본사업 관련된 솔루션이 배포가 되었습니다. 이 솔루션을 사용하면서 어떠한 점이 이전과 달라졌는지 비교 분석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기존에는 1차 의료 만성질환 서식을 작성하거나 또는 평가하거나 교육을 할 때 입력하는 것은 우리가 히라 이폼 연계 메뉴로 해서 사용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느리죠. 그리고 화면을 두 개를 봐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포괄평가나 계획 수립할 때 또는 점검 평가할 때 검사 결과를 직접 넣을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연계 안 되는 게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이지스 2.0 1차 의료 만성질환 본사업에 관해서는 이미 메디컬 타임즈라는 신문에 기사로 내보냈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 목표는 차트에서 진료를 보면서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련한에 필요한 시간을 좀 줄이자, 이런 기획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여기 혈당 옆에 보면 파란색 심장으로 해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뜨는 거는 1차 의료 만성질환 대상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차트를 불러오면 가장 눈에 띄는 건 1차 의료 만성질환 대상자 표시가 되어 있고, 대상자라고 하면 이 하트를 누르면 만성질환 통합관리 관련된 정보가 이렇게 간단히 나옵니다. 주기부터 주기 단계, 질환 구분, 위험군, 계획 수립일. 계획 수립일은 이제 주기 만료일을 표시해 주는 거고요. 녹색은 사실 12개월, 1년 단위로 했을 때 아직은 초창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점검 평가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검 평가일이 도래하게 되면, 즉 포괄평가 후 120일이 지나면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참고로 6월 24일 날 중간 점검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예전에 이런 게 없어서 굉장히 불편했죠. 환자 관리가 언제 마지막으로 입력됐는지, 즉 이 환자는 5월 달에 작성이 됐죠. 이번 달에 할 필요가 없고, 교육 상담은 10번 중에 몇 번 된지 표시가 되어 있고, 모니터링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불편했던 것들이, 즉 여러 번 포털 이 폼을 열어서 환자 이런 주기를 확인했던 것들이 한 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환자 같은 경우 이제 진료를 보고 차트 작성을 하고 교육 내용을 실시를 했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교육 내용을 포털에 입력을 하려고 하면 여기서 공단 연동 누르시고 1차 만성질환 누르고 교육 상담 점검 메뉴를 실행시키면 메뉴가 떴잖아요.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여기서 바로 누르시고 여기서 교육상담 이렇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참고로 10-10으로 나오면 더 입력은 안 돼요. 편리하겠죠. 일단 클릭을 하고, 연계된 폼이 뜨는데 걸리는 시간이 좀 약간 다양하더라고요. 어떨 땐 좀 오래 걸리기도 하고 어떨 땐 좀 빠르기도 한데, 자 이렇게 뜨죠. 심평 이 포털에서 입력하는 거랑 동일합니다. 여기 교육 상담 내용 추가를 하고, 저는 이미 차트에다가 이런 것들 다 기록을 해 놓거든요. 추가하고 어떤 것을 했는지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좋겠죠. 수가에 따라서 의사가 시행하면 의사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AX005가 들어가면 여기에 코디네이터로 입력이 될 겁니다. 여기서 임시 저장을 누르시면 돼요. 자, 임시 저장 상태죠. 그러면 여기서 제출을 누르세요. 우리가 여기서 입력하고 임시 저장 누른 상태 그대로 표현되죠. 그러면 3번을 체크하고 이상 없는 거 확인하고 날짜 확인하셨으면 작성 완료, 그리고 확인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쉽게 개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하트를 눌러 볼게요. 아직은 교육 상담이 2번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부분은 과연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겠죠. 사실은 이 부분이 이미 제출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 상담은 3번으로 여기서는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환자한테 완료를 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불러오면 3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좀 개선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입력했을 때 3으로 반영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잘 연계가 돼서 지금은 교육만 간단히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6월 24일 이후에 실행시킨다고 한다면 화면이 연계된 화면이 열릴 거고요. 잠시 제가 맛배기로 보여드리면, 포괄평가랑 점검평가는 위에 보면 주기 표시가 되어 있고, 좀 전에 화면에서 보인 그 정보보다 좀 더 자세히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질환 구분이라든가 위험군도 보이고, 점검 및 평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임상검사하고 신체검사가 모두 다 여기에 연동이 됩니다. 신체 검사도 여기 있는 키, 체중, 몸무게 이런 것들이 여기 바이탈에 들어가고요. 체중
이 부분에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검사 결과도 여기에 쏙 들어가요. 일일이 여기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되어 있고, 포탈도 마찬가지, 포괄평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포괄평가 대상자라고 하면 여기서 날짜를 클릭하면 일단 바로 입력할 수가 있고, 특히 과거에 1년 전에 입력된 거를 가져올 수 있어요. 물론 포탈에 입력된 건 안 되지만 여기서 이러한 기능으로 입력한 거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늘 작성하고 내년 5월 20일 포괄평가가 도래해서 과거의 포괄평가 값을 참조하고 싶다 그러면 참조해서 불러올 수 있으니까 입력 시간이 굉장히 빠르죠. 점검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점검평가를 했다면 오늘 이후에 점검평가, 중간 점검할 때는 이전의 점검평가 자료를 가져올 수 있어서 바뀐 것만 입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응이 돼서 굉장히 좀 편리합니다. 접수에서는 한 가지 변화를 말씀드리면, 접수에서도 1차 의료 만성질환 본사업 환자라는 거를 인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 딱 접수했을 때 여기 1만사 환자로 이렇게 뜨죠. 1만사라고 되어 있는 환자는 이 환자가 본사업 환자라는 거 표시를 해주는 거고, 이럴 때 접수 유형을 1차 의료 만성질환 진료 유형을 만성질환 통합관리로 할지 또는 일반 진료를 해야 될지 그 상황에 따라 맞춰서 변경을 해야겠죠. 그리고 코디 선생님은 여기서 필요한 것들, 예를 들면 입력을 보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괄평가라든가 또는 중간 점검, 물론 포괄평가는 의사들이 하게 돼 있지만 마무리는 의사가 하더라도 앞단은 코디 선생님이 하실 수 있죠. 그래서 계획평가, 포괄평가라고 하는데, 포괄평가라든가 중간 점검, 그리고 환자 관리, 교육상담 이런 것들을 코디 선생님은 접수화면에서 쓰기가 편하게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죠, 상당히. 그리고 여기서 1만 번이라고 하는 화면을 대시보드란 게 있어서요. 대시보드 기능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의사 현황이라든가 또는 질환 구분 현황, 그리고 위험군별 비율이라든가 성별, 연령대별 분류, 그리고 재술이 필요한 게 몇 명인지 대시보드가 잘 되어 있어서 아마 사용하기에 편할 것 같습니다. 환자 목록도 쭉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원한 환자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내원을 해야 될 환자들, 관리 주기가 임박한 부분 표시가 이렇게 잘 되어 있죠. 이렇게 소팅도 됩니다. 주위에서 보셔야 될 환자들은 이제 빨간색 표시예요. 일단은 포괄 평가가 이제 임박한 환자인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진료 일자, 예약 일자를 잘 조정해야 되겠죠. 포괄평가는 사실 다음번 진료일이 마감된 이후에 가장 빠른 날, 마감 당일이라든가 그 다음날 오게 하는 게 사실 신의 한 수라고 봅니다. 포괄평가 마감이 되고 나서 가장 진료일이 짧게 만드셔야 돼요. 그게 가장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환자 리스트를 보면서 전반적인 걸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에서 포괄평가에 시행한 환자들, 그 다음에 점검평가가 이루어진 환자들, 그리고 환자 관리 내역들, 종료 예정일 있죠. 이렇게 리스트를 따로 볼 수 있으니까 이 환자들 차트를 열면서 진료 일정을 조정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평가도 이렇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은 일단 1만 번 메뉴가 생겼다라는 것과, 그리고 청구 부분도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아마 조금 더 점검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기능의 가장 핵심 뭐냐, 환자 그 관리료 있잖아요. 환자 관리료 그 산정을 하고 나서 다시 또 비대면 형식으로 차트를 만들어야 되죠. 그 차트를 명세서를 여기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청구 가능한 리스트를 보시고 나중에 여기서 진료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따로 확인해서 설명드릴게요. 예전에 이거를 일일이 다 명세서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자동으로 진료 생성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 다운 가능한 엑셀 목록을 다운받아서 비교, 검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프로그램이 검증이 되면 청구할 때 한 번 또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지스 2.0은 이제 곧 그 1차 의료 만성질환 본사업에 관련된 솔루션이 모든 2.0 사용자한테 배포될 거예요. 1.0은 아쉽게도 이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접수에서 환자를 인식하는 내역이 파란색 하트로 뜨니까 그 부분에서 인지를 하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접수 유형을 확인하시면 되고, 진료창에서는
여기 대상자인 경우에 파란색, 그리고 포괄주기에 임박한 경우에 따라서 색깔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하트 모양이 레드색으로 바뀌면 포괄주기가 임박했다라는 환자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레드 환자들은 투약 종료일을 조정을 해서 포괄평가와 가장 딱 붙게끔 진료일자를 예약해 주는 게 굉장히 신의 한 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항상 진료 차트별로 오면 이 하트를 항상 먼저 보고, 특히 1차 본사업을 하는 병원들은 반드시 하트를 보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런 불필요한 환자 메뉴 이제 없어도 되겠죠. 되게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슈가지니를 병원에서 쓰시는 분들은 이 슈가지니 연동 버튼이 생겼습니다. 하루에 한 번 로그인을 해놓으면 바로 당뇨 환자는 혈당 화면, 혈압 환자는 혈압 화면 이렇게 연동이 되거든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이 프로필에 가셔서 여기 보시면 주민등록번호 있죠. 대쉬 빼고 풀로 13자리를 미리 입력을 해 놓으셔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입력하고 변경이 가능하니까 반드시 업데이트해서 저장하시면 이 슈가진을 사용한다라고 병원에서 이 연동 설정을 하게 되면 바로 슈가진을 누르면 이렇게 환자의 화면으로 떠서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해졌죠. 슈가진이 연동은 사용자 설정에 가시면 이 슈가진이라고 있어요. 연동 설정 여기 반드시 사용함으로 하고 적용하고 사용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하트 1차 의료 만성질환 표시하는 중요한 이 블루 하트는 여기 점점점 있죠. 여기 클릭하셔서 만성질환 통합관리를 이렇게 오픈하셔야 됩니다. 파란색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이런 상태로 보면 안 보이죠. 그래서 당황하는 분들도 계세요. 처음에 이렇게 아마 배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슈가진이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이 슈가진이도 어디 있는지 아시죠? 편집에 보시면 여기에 슈가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있죠? 네. 이것도 이렇게 하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고, 그리고 웰체크 사용하는 분들은 웰체크 표시하면 되겠죠? 웰체크를 이렇게 해도 안 보여요. 어디 있을까요? 여기 기타 점점점 웰체크 있습니다. 그럼 나는 웰체크를 앞으로 빼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이 부분은 많이 다뤄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편집 그리고 관리 있죠? 관리에서 맨 밑에 있는 웰체크를 위로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클릭하고 위로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웰체크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도 2.0에서는 되게 편하죠. 그래서 이제는 환자 메모에 1만 번 관련해서 이것저것 적어놓은 것들이 사실은 다 필요 없어졌죠. 보기가 편해져서 이 부분도 저희 병원에서는 아주 쉽게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고, 중요한 거 일단은 1만 번 환자에 관련해서 주기나 이런 것들 보기가 편하니까 굉장히 관리하기가 좋아졌고요. 특히 점검 및 평가나 환자 관리를 놓칠 가능성이 이제 없어졌죠. 그리고 교육 상담도 이제 매번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횟수가 꽉 찼는지도 알 수 있어서 심평원의 이 폼 API를 열 필요가 없다. 무엇보다도 간편해졌다. 그리고 포괄 평가나 중간 점검에 여러 가지 수치 연동이 되니까 시간도 절약이 되죠. 거기다가 이제 웰체크나 슈가지니 같은 걸 연동해서 쓰면 이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연계성을 가지고 화면을 열고 이런 것들이 편해졌으니까 서로 역할이 분담이 잘 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청구도 감소화가 돼서 우리가 그 IB023부터 2호까지 들어가는 별도의 청구 명세서는 이제 따로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외래 접수 누르거나 분리 청구 만든 다음에 이렇게 코드 넣고 이런 것들은 이제 안 해도 된다. 그런 것들도 되게 편하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1만 본이 블루오션에서 레드오션이라고 제가 조금 비관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다시 이 툴을 갖추면 뭐 레드오션이 블루오션 되지는 않더라도 옐로우오션 정도까지 좀 환자 관리하고 입력하고 상담하고 해서 1만 본과 관련된 어떤 수가를 조금 병원에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코디 선생님이 좋아하세요. 그래서 코디 선생님 사용하기 굉장히 좋게끔 또 편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본 관련한 2.0 솔루션이 배포하면 제가 느낀 이런 편리함을 아마 동일하게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 관리하는데 많이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지스 2.0에 배포될 1차 의료 만성질환 본사업 솔루션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